엄마와 세상 사람들 간에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맘충이라 욕하는 대신 엄마를 배려해주는 중간지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어른들이 함께 있는 공간. 한 테이블에 엄마와 아이를 앉혔습니다.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민폐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떼를 부리며 소란스러운 행동들 말입니다. 어른들은 그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40여 분 동안 함께하면서 아이가 소란을 피울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가 화분을 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위치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심하게 떼를 쓰는데요. 꽤 오랜 시간 지속됐지만 별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솔직히? 네, 솔직히. 좀 산만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공공장소인데 집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 혼자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되게 예뻐하는데 오늘은 애가 조금 산만해서 조금 관심 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산만해서 신경이 쓰였지만 참았다는 실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움이 심해지자 20대의 한 실험자는 눈을 떼지 않습니다. 분명 아이의 행동에 불편하고 싫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른 참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색만 보이고 참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반 정도는 그냥 놔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 적을 때 이럴 때는 뭐 다들 괜찮아 하시는 것 같던데 표정들이 사람 많은 데는 당연히 그런 건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그 막 소음을 내거나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이제 막 떠들고 그런 게 이제 좋고 싫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 만약 소음이 나는 거에 대한 좋고 싫음이랑 그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음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소음이 나는 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까 어머니께서 계속 제스처를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 소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실험자들이 본 것은 아이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태도를 말했습니다. 애쓰는 엄마를 보며 이해를 한 것입니다. 실험자들 대부분은 무관심한 방관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이긴 보였어요.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저런가 싶고, 나 때도 저랬나. 얘가 뛰어다니길래 그래서 근데 부모님 그냥 가만히 계시네. 다른 사람 나만 예민한 건가?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아저씨랑 아줌마도 그냥 대화하고 계시고, 막 나만 인상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좀 인상 쓰고 이렇게 두리번 거린다 그러면 저는 아이 부모한테 가서 좀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실험자들은 아이와 엄마보다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잘 못 담는 것 같자
다가가 도와줍니다. 아이를 챙기는 모습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실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란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호의를 보이는 다른 실험자를 보며 아이를 배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6명씩 있었던 각 실험 그룹 중에 적어도 1명씩은 아이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배려했습니다. 물컵을 떨어뜨려 당황한 아이를 웃음으로 수용해주는 어른들. 저 정도면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게 건강하다는 거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지. 그럼 그러니까 엄마는 미안해하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실수로 물을 쏟은 아이에게 선뜻 도움을 준 30대 여성. 불편해하기보다 오히려 아이를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작고 사소한 배려일 것입니다. 조금 도와줬어요. 애기 옷은 어머님이 닦아주셔가지고 제가 못 도와줬는데 그냥 좀 그냥 애기가 너무 귀여운 것도 있고 그냥 애기가 당황할까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쏟으면은 어렸을 때 기억에 엄마가 막 너무 혼내가지고 되게 별것도 아닌데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애기가 그렇게 안 당황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쏟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잘 치우면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방관하지 않고 아이와 엄마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세상 사람들과 아이 엄마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맘충과 엄마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좁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당사자인 10대 초등학생들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30대 손님도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맘충과 노키즈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 각자의 사정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긴장되시죠? 묻고 싶은 게 많은 건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해요. SNS상이나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맘충 이슈 이런 게. 그런 데서 보고 그 선입견이 머리에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만 봐도 왜 이 더운데 애들을 끌고 여기까지 와?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경험하신 사례나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그다음에 기저귀를 가신 다음에 그 테이블 위에 그 기저귀를 올려놓고 그냥 버리고 간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그런데 그건 분명히 민폐죠. 올리고 가는 건. 통제를 하는 엄마가 많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방치하고 뭐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들이 더 많은가요?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훈육하거나 지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사장님은 거기서 안심을 좀 얻거든요. 아, 지금 온 팀 괜찮겠구나. 그러고서 시선을 크게 두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처음 와서 너 이거 먹고 여기서 앉아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신경이 이렇게 쑥 내려와요. 저는 근데 그런 부모들이 되게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보편적이고. 아이 엄마들끼리 같이 오는 경우는 정말 제가 볼 때도 죄송할 정도로 눈치를 너무 많이 보세요. 네. 맞아요. 눈치를 많이 봐요. 맞아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보면 저도 이제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입장인 건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윤희가 생각하는 노키즈존은 어떤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말이
그게 되게 많았어요. 노키즈? 그게 뭐야? 막 이랬는데 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곳, 우리의 통제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제한되는 곳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어린이 차별 같아요. 어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이들 빼고 다 어른들만 다 입장 가능하니까 아이들은 좀 뭐를 해야 될까? 애들은 좀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런 노키즈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게를 차려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팔아서 애들이 노키즈존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퍼했던 점들을 다 털어주고 싶어요. 상처가 큰 것 같아요. 노키즈존에 대해서. 놀랐어요. 미안하네요. 이렇게 노키즈존이라고 솔직히 상인들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노키즈존이라고 써놓는 거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만 받겠다.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쓴 문구를 상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카페에서 계속 이렇게 뛰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뛰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게 돼요. 생겨요? 뛰지 말아야겠다.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는 뛰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뛰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떠세요? 전 똑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저도 나갈 것 같아요. 뛰지 말라고 했어요. 네,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제재를 했는데 또 뛰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통제를 했는데도 그게 안 먹힌다는 건 피해를 지금 주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이거 데리고 얼른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네. 그냥 나갔어요. 근데 계속 피해를 주신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걸 검열할 수밖에 없어요. 실은 기사도 뭐 이렇게 어떤 아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100%거든요. 맘충 노키즈존은 100% 나오기 때문에 계속 검열이 되죠. 자기 검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바닥까지 닦습니다. 그릇도 다 치우고 바닥까지 닦고 그래서 식당 가서 아이들이 힐링해요. 미안한 마음에 저는 이렇게 숨막히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네, 이제 모르죠.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두렵네요 이제. 서로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더 알게 됐어요. 사실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님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이들은 그런 거를 봤을 때, 노키즈존을 봤을 때 되게 좌절감을 느끼는구나. 주변 보면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또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슬픈 현실이긴 한데 좀 다 가족이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상대를 좀 대하고 이해를 좀 구하면 사실 다 대화가 될 텐데 뭐 극히 일부의 극단적인 사람들 빼고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만약에 가게 주인이 노키즈존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술, 음료 그런 것들을 파는 음식점에서만 노키즈존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엄마를 맘충이라 부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피해를 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아이들을 막는 노키즈존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큰 도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한 번 도와주시는 게 가슴에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너무 감사해요.